한국 보일러요? 미국 시장은 절대 못 뚫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폭탄 발언에 세계 난방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30년간 일본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앞세워 미국 온수기 시장을 장악하는 꿈을 꿔온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집에 숨겨진 낡고 좁은 가스 배관 때문에 최신 온수기조차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경동 나비엔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낡은 지하실을 기어다니며 문제의 핵심을 찾아낸 한국 엔지니어들은 결국 얇은 배관에서도 작동하는 혁신 온수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미국은 경악했고 일본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00년 동안 바뀌지 않던 미국 지하실의 거대한 온수기 괴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년 동안 일본도 실패했던 미국 난방 시장을 한국 기업이 단 10년 만에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건 특별한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무렵 동료 엔지니어의 집 지하실에 처음 내려갔을 때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사람 키만 한 거대한 철제 원통이 서 있었습니다. 녹이 새운 표면, 오래된 배관, 그리고 쉼없이 울려 퍼지는 웅궁거리는 소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잠깐 멈춰 서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일반 가정 지하실이라면 어디를 가도 거의 예외 없이 이 거대한 탱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00리터가 넘는 물을 항상 뜨겁게 저장해두는 방식, 바로 저장식 온수기였습니다. 이 기계는 가족이 모두 외출하고 집이 텅 비어 있어도 쉬지 않고 가스를 소비했습니다. 밤새 아무도 샤워를 하지 않아도 집에 아무도 없는 평일 낮에도 이 소액덩이는 혼자 조용히 가스를 태우며 물을 드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광경을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이 방식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미국 가정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샤워를 마치고 어머니가 그 뒤를 이어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워를 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차가운 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장해뒀던 뜨거운 물이 이미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진화된 기술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서 그것도 21세기에 들어서도 가족 중 누군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처음에는 그냥 문화적 차이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에너지 산업 면에서도 세계 최상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온수기 구조만큼은 100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연간 1000만 대 이상이 팔리는 세계 최대 온수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함이 저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인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앞다퉈 더 작고 효율적인 순간식 온수기를 들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물을 저장해두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만 즉시 가열하면 가스도 절약되고 온수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며 기계 크기도 훨씬 작아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기술이었고 시장 반응도 충분히 뜨거울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도전에도 불구하고 순간식 온수기는 미국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벽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가장 주목했던 기업들은 일본 회사들이었습니다. 린나이와 노리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었고 당시 그들이 들고 온 순간식 온수기 기술은 업계에서 꽤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물을 저장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즉각 가열하는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기술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바꿔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시장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순간식 온수기의 시장 점유율은 2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 설명을 했고 효율성을 강조했으며 비용 절감 효과까지 수치로 보여줬는데도 시장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장 전체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벽이 무엇인지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스터리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건 제가 한 일본 엔지니어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고 이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슴에 묵혀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미국에서는 안 팔리는 겁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면 가격 때문인가 싶어 다시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집을 직접 보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면 이해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술도 가격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 시장을 막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날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가 조용히 덧붙인 말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말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미국 집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수십 년에 걸쳐 일본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이, 심지어 미국 기업들조차 이 시장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정말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라면 그 정체는 무엇일까? 그 의문을 품은 채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가 이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본 엔지니어의 말이 몇 달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책상 앞에 앉아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펜실베이니아의 오래된 주택 한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묵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 안에 역시나 그 거대한 저장식 온수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녹슨 외벽, 오래된 배관들, 복잡하게 얽혀있는 파이프들. 처음에는 늘 보던 지하실 풍경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가스 배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저는 배관 가까이 다가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름이 약 12인치, 그러니까 약 1.27cm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식 온수기는 작동 방식 자체가 저장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물을 미리 데워두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즉시 물을 빠르게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열을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가스가 한꺼번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간식 온수기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가스 배관 지름이 최소 34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이 집의 가스 배관은 12인치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관이 얇으면 공급되는 가스의 양 자체가 부족해지고 압력도 불안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순간식 온수기를 연결하면 불꽃이 꺼지거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기계가 아예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기계를 가져다 놓아도 이 집에서는 제대로 작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스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가정의 가스 배관은 집 외벽과 마당 지하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배관을 교체하려면 마당을 파야 하고 집 벽을 뜯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은 기계값의 몇 배를 훌쩍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집 전체를 공사해야 한다면 선택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고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집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도전하면서 기계는 계속 개선됐지만 아무도 이 배관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본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알고 뛰어든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 배관을 바꾸는 대신 기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한 회사가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얼마 뒤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난방 산업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식 온수기가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 이유는 가스 배관 문제이며 그 배관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기업들의 실패가 쌓여서 만들어진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한 HVAC 산업 세미나에서도 이 주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미국 설비업체 임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간식 온수기는 기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미국 집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기업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시도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였고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업계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동나비엔, 한국의 보일러 회사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처음 반응은 대부분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처럼 오랜 기간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들조차 실패하고 돌아선 시장이었으니까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지내던 그 일본 엔지니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마 곧 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배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는 아주 단정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미 성공했을 겁니다. 그 확신에 찬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동나비엔의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좋은 기계를 만들어 미국 시장에 가져다 놓으면 언젠가는 팔릴 것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배관 문제는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기업은 기계만 좋으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비엔의 엔지니어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미국 집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기계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 얇은 배관에 맞게 동작하도록 기계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면 어떨까? 이 발상은 당시 업계 기준으로는 거의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가스 압력이 낮고 배관이 얇은 환경에서 순간식 온수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킨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기존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는 도전을 실제로 시작한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내디딘 첫 발걸음이 이후 미국 난방 시장 전체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비엔 엔지니어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치거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그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미국 가정집의 지하실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오하이오 일대의 오래된 주택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지하실 구조를 하나씩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스 배관의 굵기를 직접 재고, 실제 가스 압력을 측정하고, 오래된 배관이 얼마나 많은 집에 남아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미 업계에서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가스 공급 압력이 낮고 배관이 지나치게 얇다는 것. 문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들과 나비엔 엔지니어들이 달랐던 건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받아들이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비엔 연구팀은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오히려 집요해졌습니다. 얇은 배관에서는 가스 공급량이 부족하고 압력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순간식 온수기를 연결하면 연소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불꽃이 꺼지거나 온도가 제멋대로 오르내리거나 기계가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적 벽이었습니다. 나비엔 연구팀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테스트가 반복됐습니다. 압력이 낮아도 연소 상태를 정밀하게 유지하는 가스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짧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꺼지면 원인을 분석하고 온도가 불안정하면 제어 알고리즘을 다시 짰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쌓이고 나서야 조금씩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나비엔 MP 시리즈였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스 압력이 낮고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연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밀하게 조절해 안정적인 온수를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 미국 가정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CP 인치 가스 배관 그대로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배관을 교체할 필요도, 마당을 팔 필요도, 집벽을 뜯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 제품이 미국 현장에 등장했을 때 설치를 맡은 플럼버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에서 일해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순간식 온수기가 이 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시켜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육중한 탱크를 치우고 벽에 작은 기계 하나를 걸고 기존 배관에 그대로 연결했을 뿐인데 온수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플럼버가 설치를 마친 뒤 멍하니 기계를 바라보며 내뱉었다는 말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잠깐, 이거면 집을 뜯을 필요가 없잖아? 그 한마디가 미국 온수기 시장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넘지 못했던 벽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비엔 제품이 조금씩 현장에 설치되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서 온수기를 고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변기가 막혀도 온수기가 고장나도 새 장비로 교체해야 할 때도 미국 가정은 항상 플럼버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은 플럼버가 추천하는 제품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미국 난방시장의 실제 구조입니다. 제조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광고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시장에서 진짜 선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플럼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럼버들이 인정하지 않는 장비는 미국 시장에서 절대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베테랑 플럼버는 이 원칙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설치가 쉬운가, 장고장이 없는가, 고객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가, 고장이 나면 욕먹는 건 우리거든요. 이 기준은 냉정했지만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플럼버들은 자신의 평판을 걸고 제품을 추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낯선 브랜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비엔이 처음 미국에 등장했을 때 반응이 차가웠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낯선 기계를 선뜻 현장에 들고 가는 플럼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플럼버들이 실제로 설치를 해보면서 예상치 못한 장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였습니다. 기존 저장식 온수기는 덩치도 크고 무게도 상당해서 혼자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비엔 장비는 혼자서도 충분히 들어서 벽에 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장 작업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구성이었습니다. 온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열교환기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부품을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발생하고 결국 교체나 수리가 필요해집니다.
나비에는 이 열교 황의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생산 비용은 훨씬 비쌌지만 부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수명도 길었습니다. 플럼버 입장에서 이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설치 후 고장으로 다시 출동해야 하는 일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플럼버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치하기 편하고 장호장이 없고 고객 불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직접 만난 한 플럼버에게서 그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이 장비 달아주고 나서는 다시 부르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술을 만드는 것과 시장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나비에는 좋은 기계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계를 실제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비엔이 플럼버들 사이에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던 무렵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컨덴싱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온수기는 가스를 태운 뒤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를 그대로 굴뚝 밖으로 내보냅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콘덴싱 방식은 이 버려지는 배기열을 한 번 더 회수해서 물을 추가로 드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열 효율이 98%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매력적인 기술이었지만 미국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 그다지 뜨겁지 않았습니다. 당시 업계 분위기는 효율보다는 가격과 설치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쪽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굳이 콘덴싱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HVAC 관계자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효율이 높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그걸 따질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소비자들 대부분은 온수기를 고를 때 효율 수치보다는 가격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콘덴싱 모델 개발에 소극적이었고 시장에서도 이 기술은 아주 일부 프리미엄 소비자들만 찾는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비에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미국 소비자들도 언젠가는 효율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나비에는 다른 기업들이 일반 모델에 집중할 때 콘덴싱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 라인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전략을 다소 무모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시장도 아닌 곳에 기술력을 집중 투자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여러 주 정부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규제만 강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고효율 장비를 설치하는 가정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엄격한 효율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수월하게 통과한 장비가 바로 나비엔 콘덴싱 온수기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소비자들의 계산도 달라졌습니다. 가스비가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고 온수는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굳이 낡은 저장식 탱크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시장 데이터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23% 수준에 머물던 순간식 온수기 점유율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의 정점에 나비엔이 있었습니다. 나비엔은 결국 북미 콘덴싱 온수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때 이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콘덴싱 모델을 출시했지만 그때는 이미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뒤였습니다. 선점 효과와 플럼버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쉽게 뒤집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이 시장을 지켜봐온 한 설비업자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경쟁이 끝났습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숫자들은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나비엔이 북미 콘덴싱 온수기 시장 1위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성공 사례 하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오랫동안 이 회사를 지켜봐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수기 시장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온수기보다 훨씬 규모가 큰 난방 시장이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HVAC, 즉 냉난방 공조 시장입니다. 한국은 바닥 난방 방식이 보편적이지만 미국 대부분의 가정은 가스를 태워 공기를 가열한 뒤 집 안 곳곳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이 장비를 가스 퍼네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의 규모는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달합니다. 온수기 시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대한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 방식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기를 직접 가열해서 집안에 순환시키다 보니 실내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해지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작동 소음도 작지 않았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나비엔이 이 시장에 들고 온 답이 바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였습니다. 기존 퍼네스처럼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물을 두고 그 따뜻한 물이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공기를 부드럽게 드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소음이 줄고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에너지 효율도 더 높았습니다. 기존 난방의 단점을 정면으로 파고든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비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대형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 결정은 업계에서 단순한 생산시설 확충 이상의 의미로 읽혔습니다. 한 미국 업계 관계자가 공장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수출 기업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완전히 들어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보일러 회사라는 말을 들었던 기업이 이제는 미국 난방산업 한복판에서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완전히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미국 난방산업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도전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지하실의 낡은 배관 앞에 직접 서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나비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뚫지 못한 벽 앞에서 방향을 돌리는 대신 그 벽이 왜 존재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계를 바꾸겠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발상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실제로 돌파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수많은 가정의 지하실에서 작은 한국 기계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수기가 아닙니다. 세계 시장의 판을 바꾸는 한국 기술의 심장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하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뒤집은 나비엔 엔지니어들의 집요함인가요?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지하실의 얇은 배관에서 답을 찾아낸 그 순간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자세, 그리고 불가능을 기술로 돌파하는 힘. 이것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 이름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